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속 수학의 이해 4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사회 속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탐구와 활동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숫자의 여러 가지 규칙과 또 수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칭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숫자에 관한 이론은 수학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산업과 실생활에 다양한 응용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가 2만큼 나는 소수를 우리가 쌍둥이 소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둥이 소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나 7 이런 것은 이제 둘 다 소수죠. 차이가 2 나는 소수고요. 11하고 13 또 17, 19 또 101, 103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쌍둥이 소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둥이 소수들은 우리가 많이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쌍둥이 소수가 무한히 많은지 우리는 아직 그 여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쌍둥이 소수가 무한히 많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학자들은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가 이제 순서대로 어떤 규칙을 따라 이제 나열된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열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연속된 숫자를 관찰해서 그 사이의 규칙을 우리가 추측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 규칙이 옳은지 실제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추측이 맞은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탐구를 통해서 수의 규칙, 수의 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규칙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삼각형 모양의 점의 그림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동그라미가 점이 1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는 점이 6개가 있고요. 네 번째 그림에는 점이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 점의 개수를 순서대로 써보면은 1, 3, 6, 10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삼각수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5번째와 6번째에는 어떤 그림이 나타날지 우리가 그려보고 그 점의 개수를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잘 추측한 대로 이 삼각수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1 더하기 2, 세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네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다섯 번째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이 나오고요. 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이 점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총 15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삼각수는 15개였고요. 여섯 번째 삼각수는 몇 개일까요? 네, 여기에 6개를 더 더한 21개의 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11번째와 12번째 그림에 올 수 있는 점의 개수의 차이를 구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n번째 그림에서는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n번째 그림의 점의 개수는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네, n까지 n-1에서 n까지 이 더한 것이 n번째 그림의 점의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1번째와 12번째 그림에 올 수 있는 점의 개수의 차이는 네, 그렇죠. 바로 12개입니다. 11번째는 1부터 더하기 11까지 더한 게 있었고요. 12번째는 1부터 11까지 더하고 네, 마지막에 12개짜리 줄이 한 줄 더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차이를 구하면은 12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개수를 구하면은 11번째는 66개, 12번째는 78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약간 오각형 모양의 이제 점의 그림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림에는 점이 5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점이 몇 개가 있나요? 네, 두 번째 그림에는 12개가 있고요. 세 번째 그림에는 점의 개수를 모두 세어보면 총 22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그림을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점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네. 네, 저와 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점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를 그려보면은, 네 번째를 여기다 저와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처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거 두 번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네,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에는 여기에 이제 오각형이 이제 점점 더 커져서요. 여기 이제 네.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네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맞나요? 이게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오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릇 모양 또는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그릇 모양의 이제 점들이 이렇게 한 줄 더 생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그림이고요. 다섯 번째 그림은 여기에 이제 한 줄 이제 더 생기면 되겠죠. 다섯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의 개수를 구하면요. 몇 개가 될까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그림의 점의 개수를 직접 일일이 이제 세도 되지만 저는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추가로 그려진 점이 몇 개이냐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점의 그림은 22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그린 것이 여기 이제 5개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5개가 있고 여기 그럼 나머지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총 13개를 이제 더 더해서 이제 네 번째 그림에는 총 35개의 그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에는 네 번째보다 점이 몇 개가 더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이쪽에 6 더하기 4 더하기 6만큼의 점이 추가로 더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16개의 점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네 번째에서 제가 방금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6개의 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6개, 51개 16개의 점이 더 추가돼서 다섯 번째 점의 개수는 51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그림의 점의 개수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점의 개수의 차이가 이제 7개가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아까 보았듯이 13개가 차이가 나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16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점의 개수의 차이는요. 점의 개수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제 3n 플러스 4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요. 세 번째에서 이렇게 3개, 세 개,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 여기서 이제 봐야죠. 이제 여기서 세 번째에서 여기 3개, 그다음에 여기 3개, 또 여기 3개
이러고 이제 두 개가 더 두 개씩 여기 네 개가 이제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3n 플러스 4는 4가 사실은 네. 이게 3의 n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이제 더 있게 되는데요. 이거랑 이제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네,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수는 어떻게 세더라도 네, 3n 플러스 4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그림의 그 규칙을 이제 발견했나요? 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10번째와 11번째 그림에 올 수 있는 점의 개수의 차이는 3 곱하기 10 더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가 네, 개수의 차이는 34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n번째 그림에 있는 점의 개수를 실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는 오각형 한 개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7개를 추가를 했고요. 세 번째는 여기 10개를 추가를 했고요. 네 번째 13개를 추가했고 해서 이제 n번째까지 했다면은 3n 플러스 1까지 요것이 이제 n번째 그림의 점의 개수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제 저는 첫 번째는 5는 이제 앞으로 빼고요. 나머지는 이제 3씩 이제 커져가는 규칙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3 곱하기 2 더하기 1이고요. 두 번째는 3 곱하기 3 더하기 1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자 3 곱하기 이제 2부터 추가해서 n까지 이제 더하고요. 그 다음에 1이 n 플러스 1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n번째 그림의 총 개수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5개에다가 이제 3배에 우리가 1부터 n까지 더한 것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2분의 3n의 n 플러스 1에서 여기서 이제 3을 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1을 이제 더해 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n번째 점의 이제 개수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3n 제곱에 더하기 2분의 5n 더하기 1 이렇게 n번째 점의 개수를 n번째 그림의 점의 개수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수가 있고요. 이번 탐구에서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조사함으로써 수의 규칙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활동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페리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페리 수열이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단계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리 수열은 0하고 1입니다. 두 번째 페리 수열은 0, 2분의 1, 1이고요. 세 번째 페리 수열은 0,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1입니다. 네 번째 페리 수열은 0, 4분의 1, 3분의 1, 5분의 2, 2분의 1, 5분의 3, 3분의 2, 4분의 3,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5단계에 나타나는 분수를 모두 나열하라. 즉, 5번째 페리 수열을 이제 써보아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5번째 페리 수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n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의 수열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를 예로 들어보면요. 3단계에 이제 5개의 분수가 있는데요. 5개의 분수를 그대로 쓰고 그 각각 사이사이에 4개의 분수를 추가해 줍니다. 추가해주는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서 얻은 분수를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분수의 덧셈은 아닙니다. 1분의 0과 3분의 1을 더하는데 분모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해서 얻은 분수가 4분의 1입니다. 또 3분의 1과 2분의 1도 분모와 분자를 각각 더하면은 5분의 2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4개의 분수를 우리가 추가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규칙을 따라 얻으면은 이제 어떤 분수들이 추가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얻을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것은 네, 그래서 4단계를 기준으로 들면요. 4단계는 4단계에 나타나는 수열은요. 분모가 분모가 5 이하인 기하분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쓰는 중에 잠깐 이제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쓰는 중에 오류를 발견했는데요. 네, 원래 페리 수열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건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5분의 1과 5분의 1이나 5분의 4
같은 것은 지금 4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국 이제 추가를 하는데 앞선과 같이 이제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한다. 이 규칙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방법을 계속하면 이제 여기 같은 단계 안에서 나타난 기하 분수에서는 이제 작은 순서대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1로 갈수록 0에서 1까지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나타나는 분수는 모두 기하 분수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같이 5단계에 나타나는 분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적어 보면요. 네, 여기다 적어 볼까요? 네, 4단계가 0에서 4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5분의 2에 2분의 1에 5분의 3에 4분의 3에 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4분의 3 전에 3분의 2가 있었고요. 네, 3분의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에 1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4단계에 나타나는 숫자들이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5단계의 숫자들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순서대로 추가하기를, 자, 5분의 1을 추가하고요. 다음에 7분의 2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8분의 3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7분의 3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7분의 4를 추가하고요. 8분의 5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7분의 5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5분의 4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단계의 수열입니다. 5단계에 나타나는 분수들을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실수의 수직선에 0하고 1을 하고 이 0에 이제 접하는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면은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접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림이 아주 예쁘진 않은데요. 그러면 이 원과 여기 원과 이 직선에 세 개 모두 접하는 원을 우리가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하나 그립니다. 그리면 그 원은 이제 실수 2분의 1에 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그 좌표 평면의 방정식에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한번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두 원에 이렇게 접하는 원을 이 내부에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쪽 원과 접하는 원을 내부에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면은 그 점이 이 실수의 수직선과 접하는 그 점이 정확하게 이
3단계에 나타나는 분수들 3분의 1과 3분의 2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얻은 분수가 여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수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이전에 지질학자였던 페리라는 분이 이런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에 페리 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요. 다음 단계 이제 원의 개형을 여기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원을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 개가 추가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추가가 되겠고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 추가가 되는 점에 접하는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이렇게 4단계에 나타나는 숫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점은 4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접점은 5분의 2입니다. 세 번째 접점은 5분의 3이고요. 네 번째 접점은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좌표 평면에 익숙한 학생들은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해서 이제 좌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좌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그 사실만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의 나열인데요. 이제 이러한 규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분수의 수열을 우리가 페리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탐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탐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999 더하기 1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1001 빼기 1001에서 1을 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들을 가지고 주어진 숫자가 3이나 9의 배수 혹은 11의 배수인 것을 쉽게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탐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수는 3의 배수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57을 해볼까요? 257을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하면은 우리가 14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57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의 배수들은 항상 각 자릿수들을 더하면은 항상 3의 배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756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은 실제로 이것을 3으로 나누면 3 곱하기 1252가 되어서 3의 배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릿수의 합을 계산을 하면 3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6을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이 이것이 21이 돼서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수가 실제로 3의 배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탐구에서 주어진 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런 6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6자리 숫자가 있을 때 이것이 3의 배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D, E, F를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3의 배수인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주어진 6자리 숫자는 A 곱하기 10만이고요. 더하기 B 곱하기 만 더하기 C 곱하기 1000 더하기 D 곱하기 100 더하기 E 곱하기 10 더하기 F 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잘 묶어보면요. 이거는 A 곱하기 99,999 더하기 B 곱하기 9,999 더하기 A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B가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9의 모임과 나머지의 모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D 곱하기 99 더하기 D 마지막으로 더하기 2 곱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F F는 여기다가 쓸까요? F는 F 곱하기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편의상 세로로 썼지만 이제 이쪽 부분과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앞으로 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9 곱하기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3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의 배수일 뿐 아니라 9의 배수도 됩니다. 3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이기 때문에 실은 9의 배수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주어진 숫자를 9로 나눈 나머지는 사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리수의 합만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 9의 배수라면 원래도 9의 배수였을 것이고요. 이것이 3의 배수라면 원래 숫자도 3의 배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자리수의 합만 계산하면 3의 배수와 9의 배수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 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내용은요,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